작년 여름에 이제 군수가 되어서 행사장에 한번 겉더울 때 갔었는데 네. 에어컨이 고장이 한번 났었습니다. 행사장에. 예. 네. 저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걸 보고 이 군수를 잘못 뽑아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저께는 정월 대보름 행사였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때도 군수를 잘못 뽑아 그랬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네. 하루하루가 솔직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언론에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 수당 지원 전국에서 처음 새로 정책을 추진을 하시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고성군의 인구가 한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만 13세부터 18세까지가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네. 저희들은 이 청소년들에게 매달 이제 10만 원씩 네. 전자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포인트로 좀 지급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차도 마시고 더울 때는 팥빙수도 사 먹고 네. 배고프면은 김밥이나 떡볶이 라면도 사 먹고 네. 그리고 뭐 미장원이나 이발소 가서 머리도 깎고 하나 좀 좋은 거는 부모님들 결혼 기념일이나 생신 때 그 카드로 선물도 사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년 한 28억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네.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투자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한 2.5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28억이면은 70억에서 한 80억 정도가 이 고성군에서 소비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학생들도 좋고 학부모들도 좋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만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용돈을 그냥 군에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이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학부모 대표들 만났고 네. 학교 운영위원장들 만났고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표들도 다 만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와 반응이었었고 하나 좀 저는 우려됐던 부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은 어떨까. 네. 그리고 이쪽은 또 보수 지역이라 혹여 민주당 군수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했는데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참 좋은데 하나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한번 문제 제기도 합니다. 선심성 뭐 이런 네. 거 아니냐 그리고 군수 뭐 치적사 기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른 군수님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재선 3선 될 생각이 없다. 네. 국회의원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정도 그래도 안 된다. 임기 4년 동안 오로지 고성 구민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안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네.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 이런 끝까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요, 이 초등학생 무상 우유 급식 경남에서 또 처음으로 실시를 하시게 되는데, 예. 과연 이 무상 우유 급식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좀 몰랐었는데 후보 시절 때 여러 학부모들이 제게 좀 전화를 좀 했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무상 우유를 부분적으로 급식을 받는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100명 미만 초중고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우유를 받아 먹는데 네.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우유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우유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네. 이것도 눈치 보면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눈치 보면서 먹는 것은 나는 맞진 않다라고 해서 네. 올해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2,900명 학생 전체에게 다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고 네.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무상으로 우유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또 좀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고성군에 우유를 납품하는 대리점 6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전까지 이 대리점에서 우유를 납품을 하지 못했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지역분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학교에서 그걸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에 있는 6개 대리점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했고 단 이제 신선한 우유를 납품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담합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들이 전제가 되면 지역업체가 계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지시를 좀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정책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해서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군수라 꼭 이런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되어 나가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주로 이제 청소년 정책 또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군수 당선되자마자 박종원 교육감님에게도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보면은 초등학교에 강당이 많이 필요한데 그 강당을 좀 지원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고 아마 올해 9개 초등학교에 아마 강당이 이렇게 지어질 거고 제가 또 군수가 되기 전에도 고성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아마 특별 교부세일 건데 8억 7,400만 원인가 제가 좀 노력을 했던 과정도 있었고 하일의 음악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별 교부세 23억 1천 정도를 제가 좀 지원했던 이런 것도 있는데 군수되고 난 뒤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놀만한 풀장과 수영장이 또 없다고 해서 아마 제가 5일 만에 고성군 실험장 안에 그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 학부모들의 민원도 해결해줬던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고성군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 행정에서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고성군이 변화 발전된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되고 또 혹에 이제 지방세나 다른 이제 세수입 군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군 단위에는 직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또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좀 달리 보면 아마 이 행정에서 그걸 좀 악용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저는 교육만큼은 경남에서 전국에서 좀 으뜸이 되는 고성군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제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뭐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뭐 화두가 되다시피 했는데 고성군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고성군의 이제 경제 구조를 보면은 60% 이상을 조선업에 좀 이렇게 의존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 그리고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가 되면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책 산업이었던 하이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고성군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시장에도 손님도 없고 술집이나 식당에도 손님들이 없고 우리 뭐 택시 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뭐 놀아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많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역의 기득권들의 갑질은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군수되기 전에 고성군의 상황은 패닉 상태 아마 그런 폭발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덕분에 고성 군민들은 힘있고 경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백동이다 생각을 했든지 아마 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고성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작년 연말에 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이 공장 건립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혹시 뭐 일자리 창출 어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2월 26일 날 카이의 김존 사장님하고 고성군청에서 협약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제가 군수되자마자 그 다음 날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카이 사장님을 찾아뵀죠. 고성 좀 살려달라. 항공산업단지, 부품공장, 날개공장 무엇이든지 좀 이렇게 고성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협약식 체결위에 보면은 45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언론상에 보면은 1774억 정도의 생산
액이 있고 네. 3,5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협약식을 맺으면서 고성군에서 그분들이 먹는 식자재는 전부 다 고성 거 좀 사용하고 네. 추가로 인력을 이렇게 채용해야 될 경우에는 고성 사람만 채용하고 네. 그 외에 또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지역에서만 좀 써주라라고 요구했던 것. 네.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약을 통해서 뭐 고성군만의 고성형 일자리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고성형 일자리라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네. 지자체는 이제 땅을 매입해서 기반 조성을 해주고 협력업체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네. 그리고 카이는 수주에만 집중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이 네. 고성형 일자리라고 보는데 아마 카이와 협약은 저는 고성형 일자리의 모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 카이와의 협약, 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성하면은 기존부터 이제 조선 산업으로 상당히 유명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예. 요즘 보면 이제 조선 산업이 상당히 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 뭐 없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8월 달인가 무인 항공기 투자 선도지구 네. 국가에서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안 710억입니다. 네. LH에서 440억을 투자하고 무인 항공기 기술은 할주로 경락고 등 이제 무인 항공의 메카로 고성을 만들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일면 자란도 쪽에 해양 치유 단지가 네.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건 전국에서 4군데였습니다. 태안, 완도, 고성, 울진. 네. 저는 이제 이 해양치유단지를 좀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에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조선해양특구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조선산업의 수리 개조 부분이 좀 추가가 됐는데 부산일본과 어떤 언론에 보면은 이제 6만 명의 인구 유입 네. 32,000개 일자리 5조 6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무인 항공기 해양 치유 단지 그리고 조선해양특구 연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보려고 그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요. 지금 고성군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건 맞습니다. 계기를 맞고 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고성군으로서는 아주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공약이었고 다른 시군의 단체장들이 함부로 좀 내걸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군수 출마하면서 제 공약이었고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네. 또 김경수 도지사가 후보 시절 때 고성에서 유시할 때 이 말씀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김천에서 그제까지도 191.1km 4조 7천억의 예산 그리고 서울에서 그제까지 2시간 30분 저희들은 좀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봅니다. 고성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평양에 옥류관 가서 냉면도 한 그릇 먹고 네.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로 유럽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 지역이 고성이다. 네.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고 우리 고성은 천혜의 자연 경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고성은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 철도가 건설이 되더라도 무엇보다 고성군에 직접적으로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고성군 안에 역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고성 역사 유치 또한 제 공약이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성 통영 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구성을 했던 이유는 고성 군수나 통영시장이나 거제시장이나 지역에서는 뭐 영감님 소리를 좀 듣는 인정받겠지만 네. 도나 중앙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생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고속철이 저속철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생각은 고성과 통영 중간 지점에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맞지는 않겠는가. 네. 우리는 지자체마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고성 군민들은
항상 통 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영 고성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의 역사가 들어서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와 어느 정도 뭐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전혀 하진 않았고 대부분 단체장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꼭 고성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한들 소모전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통영과 같이 상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은 옛날부터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의 도시였고 그래서 상호 보완한다라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데 꼭 이거 하나 때문에 서로 죽을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통큰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군수님 이제 소속이 또 민주당 출신 군수시니까 이 질문은 좀 또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문제 지금 석방탄원 성명서 발표도 지금 주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는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정말 참 친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증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판사가 저는 정상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수도 저는 없고 이제 오늘 날짜로 일단 아마 보석 신청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빨리 좀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뭐 사법부 상대 진영의 뭐 반격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 우리 민주당 중앙당이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하라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염원, 국민들이 바랬던 것을 정당에서 잘 받아 안아서 실행에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잘못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것이 사법부의 반격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국민들 정서나 문화 그리고 사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중앙당이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또한 존재합니다. 김 지사 구속으로 지금 도정 공백의 우려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또 제2신앙 대학도 지금 당장에 바로 무기 연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저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특이하게 우리 고성군은 앞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도 그때 근한대행, 도지사도 근한대행, 군수도 근한대행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래서 고성군민들은 근한대행, 도정공백, 군정공백 이 이야기만 나와도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실제로 보면은 남부 내륙철도 저기 찾고 역대 어느 도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앞전에 뭐 김태호, 홍준표 누구누구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힘있고 능력이 있는 김경수 도지사 아니면 이 문제를 못 풀었고 당장에 이제 저희들만 해도 이제 군비 확보나 이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시단위도 국비 확보 이번에 아마 도정 역사상 5조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경수 지사 아니면 아무나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한 현실이면 당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 빨리 받아들여지고 도정 공백 막기 위해서는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경남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제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4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바로 이 지역 고성 통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성 지역으로 오면서 보니까 선거 분위기는 그렇게 좀 달아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이제 후보들이 우리 고성군청 기자실에 와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 꼭 마치고 나면 저하고 차를 같이 합류합니다.
다른 당 쪽의 후보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않을 건데 그렇더라도 좀 나서지는 말아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아마 제가 조금 나서는 순간 아마 고발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의 후보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고성이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나름대로 군정 역할을 하는 과정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국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 자체를 많이 꺼려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거 때만 놓으면은 머슴이 되겠다, 지역민을 위하겠다라고 하지만 당선만 되면은 머슴이 상정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제발 당선되더라도 저같이만 좀 해주모.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군수님만 같아라. 저 정도만 해주면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2012년도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이 더러운 정치판에 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 친구인 김경수 지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가 도정에 빨리 복귀해서 경남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고성 국민들이 다 발전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발 공천권자의 눈치만 바라보지 말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남도민들은 행복할 것이고 경남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성 국민들을 위한 좋은 군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백두현 고성 군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